저는 태국입니다. 오늘은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춥고 또 기온이 내려가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한기를 몸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카락을 없는 상태에서 이 후두부라고 하는데 모자를 쓰지 않고 바깥에서 활동하다 보면 머리가 약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두통이 들어와요.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을 없을 때는 모자를 쓰고,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어깨 한기를 맞는 거예요. 꼬리뼈하고. 뼈에 한기를 맞는 게 몸에는 제일 안 좋아요. 장부에도 영향을 미치고, 그 한기를 맞았을 때 스님이 지금 불로주도 만들고 또 한원주라 해서 또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어떤 영역이 확장이 되면 굳이 뭐 여러 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요건 필요하구나라고 인식되어지는 게 있어요. 처음에 블루즈 만들고 나서 그 제자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그 환원단을 가지고 해서 환원주를 이름을 붙였어. 환원주라고. 근데 거기에 약간의 다른 약초가 조금 더 첨가가 되어지면 양리가 증폭을 해요. 그래서 보통 한원주 지금 현재 만드는 그 영역에서 구기자하고 토사자라는 게 있어요. 우리 그 산행하다 보면 산 밑에 그 넝쿨이 많이 또 이거 열매가 달려 있고 한데 그 토사자하고 그 다음에 대추 말린 거 같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숙성이 되어지면 이제 그 영역이 환원주라고 하는 영역이 나와요. 거기에 조금 더 배가시키려면 쇠향이라는 거 있어요. 쇠향. 또 파극천이라 하는데 파극. 그 약초가 조금 그게 조금 더 넣으려면 육종용이라는 게 있어요. 들어가면 점점 많아져.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환원주가 좀 있으면 또 만들어져요. 지금 이 물질을 보고서 비율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법칙에 따라서 테스팅을 하면 딱 들어와. 요건 요렇게. 어쨌든 그 추울 때 한습을 맞은 상태에서 블루즈를 먹거나 그 스님이 또 요전에 그 생강을 넣어서 그 생강도 그래요. 그 생강 향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게 대추 말린 것을 넣으면 도움이 돼요. 대추 말린 거, 생강. 그 생강에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면 복령이라는 거 있어요. 복령을 이렇게 편으로 쓰는 거 있어요. 네, 그게 조금 들어가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천마라고 하는 거 있어요. 그게 조금 천마 말린 거 하나 둘 해서 근데 그것도 그렇게 확장을 해요. 어떤 식으로 약초가 요렇게 합쳐질 게 있고 요렇게 합쳐지고 궁합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한습이 몸에서 밀려 나갈 때는 약간 식은땀처럼 싹 하고 스님이 찬바람을 쐬고 바깥에 활동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
불로주 반잔을 소주잔 반잔 정도 딱 마시고 딱 옆으로 이렇게 팔을 벽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몸에서 오 하고 흔들리면서 약간 식은땀처럼 슬쩍 나면서 싹 하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식은땀이 나는 이유는 그 한습이 밖으로 밀려 나갈 때 그 장부에 느슨하게 이 방송이라고 하는데 기공에서는 느슨해질 때 혈액순환이 팍 증가해요. 그 장부에서 기운을 확 당기면서 느슨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이 확 빨라지면 모세혈관에 있던 그 스트레스가 밖으로 배출될 때 약간의 아주 식은땀은 아니지만 기분이 찐득하면서 식은땀처럼 살짝 땀이 나면서 몸이 훈훈해지면서 그렇게 배출이 돼요. 그런 컨디션이 아주 좋지. 제일 이 약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게 겨울이에요. 겨울. 잘 다루어서. 불로주의 영역, 또 환원주라고 하는 영역, 또 대력주라고 하는 거 있어요. 기운을 확 올리는. 그거는 주로 뿌리 종류를 활용을 해요. 이 폐기, 폐의 영역을 확장하는 폐기는 주로 더덕을 많이 써요. 더덕, 구리대, 이런 뿌리, 당귀. 그런 영역에 비방이 이제 한두 개씩 더 들어가면서 그 확장을 하면 이 폐기를 확 열어주는 영역이 있어요. 폐기는 왜 중요하냐면 젊은 분들 중에서 폐암이 걸리면 굉장히 빠르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. 스님 지인들 중에서도 32에 폐암이 들어와서 35에 그렇게 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 경우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. 아이가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머리맡에서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탁기라고 하는 탁도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그 담배 피우고 한 그런 냄새나 이런 게 다 공간에 있어요.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불가예요. 절대 불가. 그 아주 옛날 벌써 뭐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지. 가부장적 영역에서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또 부모들이 무지해서 예전에 가습기 그런 것처럼 가습을 트는데 거기에 이 폐의 가장 안 좋은 영역이 또 습기예요. 습기가 폐로 들어갈 때 화공에 화학약품에 노출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빨래를 넣는데 하이타이나 이런 영역들이 이제 하이타이라 그러지. 세제가 제대로 다 녹아서 분해돼서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마르면 그 마를 때 공간의 그 향이 이 습기하고 해서 폐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안 좋아 아이들한테는. 장난감에 있는 환경으로만 아니래도 환경에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지역에 그 공업단지라고 하는 영역들이 거기에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도 모르게 공간에서 받아 마시는 뭐 수은, 납, 카드뮴, 비소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어요. 또 그 예전에 우레탄이라고 하나 그 운동장에 그런 걸 깔아놓은 학교가 있어요.
거기에서도 뭐 기준치 이상해서 뭐 다 걷어내고 난리 났었잖아요. 근데 그 이전에는 그걸 측정할 만한 그게 없어서 그대로 그냥 방치된 경우가 있어요.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 받는 데미지가, 이 폐는 혈관이에요. 집안의 내력도 있지만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주변 환경과 또 그러한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폐에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게 들어오면 또 그것이 또 오히려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. 독극물이 들어와서 전달이 되어지는 반대 현상이지. 그래서 폐에는 데미지가 들어오고 혈관에 세포가 괴사하고 그 담배 많이 피워서 그 폐암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은 그 담배가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정도의 폐암은 괴사가 일어나고 그 영역에 들어가면 쉽게 낫기 어려운, 지금 현재 과학으로 모세혈관을 다 열고서 그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법은 없어요. 아직 과학이 거기까지 못 갔어요. 세동맥, 세정맥 혈관을 조금 이 혈관을 찾아서 그 뚫는 기술은 그래도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발전이 됐는데 아직 모세혈관이 다 막혀 있는 모세혈관을 열어서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. 혈관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않고 또 그 모세혈관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은데 그 혈관을 다 열 수가 없어요. 이 사람 몸에. 그래서 자연계에서 스스로 이 생명력을 발현시키고 그것을 강력히 뚫고 혈액순환을 또 노폐물을 걷어오고 영양분을 전달하고 산소를 전달하고 해서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신진대사를, 이게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스님이 쓰는 영역에서는 독을 다루는 영역이 제일 강력하고 뭐 오메가 3, 6, 9 이런 오메가의 영역에서는 한 30배 이상 강해요. 그게 최고예요.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겨울에는 약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 관리하기가 참 좋아요. 그래서 또 이 몸의 체온 유지가 제일 까다로운 게 또 겨울이에요. 그래서 바깥에서 잘 운동하고 움직일 땐 몰라요. 땀이 약간 나고 막 해서 덥다고 해서 잠바를 딱 벗었는데 그때 약간 을스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을스, 그 정도로 한기가 팍 하고 치면 그게 몸살이 되고 두통이 들어오면서 기침이 나고, 이게 바깥쪽으로 한기를 폐에 들어온 걸 빼려고 하니까 기침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것이 노폐물이나 이런 영역으로 해서 분해될 때는 담이라고 하는데 담적이라고 하죠. 가래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. 그 폐에서 나오면 회색 가래가 나가요. 뇌에서 이 뇌수의 영역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코로 돼서 콧물이 흐르다가 나중에 안에 좀 적체, 약간 머무르다 나오면 누런 코가 돼요. 그게 밖으로. 그게 가래로 돼서 이 안에 왔다 갔다 하다 나오면 가래가 약간 노란 가래가 나고, 그건 뇌에서 나오는 가래예요. 만들어지는 가래. 뇌수가. 폐에서 나오면 그런 형태가 있어요. 그 회색 가래가 나가죠. 아주 기침할 때 가슴이 꽉 조이고 이러면 폐에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침할 때 아파요. 조이고. 그러다가 그 회색 가래가 나가면 시원해져요. 스님 식품이 굉장히 극양이라 그랬죠. 그래서 심폐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. 그리고
담적이라 해서 그런 것들을 식품을 먹고 또 블루주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서 습하고 냉한 거 한기 이런 것을 밖으로 몰아내주는 그 힘이 있어요.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지금 이제 식품이 조금 더 보급이 되어지고 또 스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그냥 우리 회원들이라고 하는데 자연산방 회원이지. 자연산방 회원들이 조금 궁금해하고 또 저는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. 겨울에 건강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약술이라고 하는 영역 또 식품 먹다 보면 장기침이 나오면서 가래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한습을 맞아서 심폐에서 일어나는 것. 또 명예현상 중에 얘기했죠. 심장에 충격을 받거나 크게 놀라거나 이 놀랄 때는 간하고 심장에 충격이 들어와요. 크게 놀라면 공포스럽게 놀라면 간의 담관이 확 열려버려요. 그 담즙이 확 분비되는 게 있어요. 또 심장에 충격받을 때는 이 심장하고 폐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렸을 때 부모의 직업에 의해서 아이의 환경이 바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린아이를 업고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튀긴 음식을 그분은 통닭집을 했는데 통닭을 튀기니까 그 유증이라 해서 공간으로 떠오른 그 기름이 아이한테서 애가 계속 그 콧물하고 이런 걸 달고 살아요. 폐기도 약해지고. 전에 그런 부분을 어릴 때는 8살 이하는 굉장히 약 쓰기가 좋아요. 오래된 도라지를 산에서 캐서 그 영지버섯하고 다려가지고 아주 농축하게 다려서 요구르트 2개만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몸이 열이 나고 콧물도 딱 떨어지고 맨발로 다 막 겨울을 다녔다 그랬지 그 아이가 4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아이. 그때 도라지가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된 걸 캤어요 산에서. 내두가 보면 나오잖아요. 네, 그런 도라지를 영지버섯하고 해서 다려서 대추 넣고 다려서 아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힘이 나요. 스님은 감초를 안 써요. 그래서 항상 생강을 새끼손가락만에 같이 넣어서 생강을 잘 써요. 그래서 약술이라고 하는 영역 이것이 약초와 만났을 때는 또 겨울에 쓸 때는 그렇게 체온을 유지하고 체온의 유지가 불안정해서 일어난 그 한습을 몸에서 밀어내고 또 모세혈관이나 이런 영역들이 몸살이나 이런 형태로다가 들어왔을 때 블루주나 이런 게 들어가주면 그렇게 약술이 들어갔을 때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딱 그 소주 반잔, 많으면 한 잔. 그러면은 몸이 느슨해지고 또 허리에 핫팩 붙이는 거와 같이 그 한습이 탁 하고 밀려나가면서 몸이 딱 힘이 생겨요. 이게 이제 약술의 활용법이에요. 그래서 지금 스님이 또 만들고 있는 그 블루주는 나왔고 환원주 또 다른 영역에서 또 확장이란 한두 개 정도 혹은 뭐 3개 이렇게 해서 보통 알코올로 추출한 것은 다 식품에 들어가요. 그러나 식품의 완제품에는 알코올이 없어요. 그게 70도에서 알코올이 우로 날아가는데 보통 75도에서 80도 사이에서 건조가 한 24시간씩 들어가면서 살균하면서 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이 그런 영역이 있어요. 근데 가히 그 안에는 모세혈관을 완전히 열고서 거기에 신경을 살리고 또 면역 체계를
또 신진대사에서 세포 활성화하는 이런 영역이 다 포함돼요. 그래서 굉장히 먹다 보면 많은 명예현상이 들어오고 특별한 영역들이 있어요.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을 우리 회원들한테 전달하는데 지금은 약초 발효 선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지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름은 다음에 스님이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, 오늘은 그 약수를 활용한 이 겨울에 건강관리 중에 또 그렇게 몸에 좋은 식품을 약으로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.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 스님이 만든 것 중에서 불로주, 한원주, 또 대력주, 또 하나는 이제 버섯 종류를 가지고 이 항암이나 이런 영역이 굉장히 좋아요. 혀를 뚫고 하는 영역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. 잘 모르겠거든. 그냥 식품 먹고 운동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해. 그리고 전에 변비로 다 고생을 좀 하신 분이 있는데 그전에 원래 변비로 오랜 기간 변비가 있었는데 식품 양을 확 늘고는데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변비가 들어오는 거예요. 몸에서 배출할 때는 장에서 발효되어지면서 수분을 당기고 그래서 변으로 나가는데 식품은 늙어서 작용이 막 일어나는데 수분 공급이 안 되지만 앞이 마르는 현상이 들어와요. 변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. 근데 요번에 또 터져서 나갔다 하니까 결국은 반드시 좋아진다. 멈추지 말고 한 발씩 나아가면서 스님하고 인연이 닿았으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서 이번 생에 천수라고 하는 그게 120이 될지 150이 될지 300살이 될지 몰라요. 인연을 지어서 그 인과에 한 발씩 나아가기를 스님이 축원합니다. See you.